딸바보 주식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7편 급등 후 하락 리스크 점검 편입니다. 지난주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이 미국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습니다. 테슬라가 과연 중국에서 지금처럼 전기차 1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샤오펑은 알리바바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 니오는 텐센트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테슬라의 리스크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최종 투자 판단은 반드시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 점검. 두 번째, 배터리데이 호재 노출 아닌가. 세 번째, 액면 분할 이후 주가 방향. 네 번째, 적립식 투자자에게 기회 측면입니다. 첫 번째, 경쟁 상황 점검입니다. 지난주 중국 또 다른 전기차 업체 샤오펑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상장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40% 급등 기록했고 1.5조 원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샤오펑은 알리바바의 지원과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홈그라운드에서는 몇 년 후 테슬라가 1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구글도 페이스북도 애플도 1위가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1위를 기록했지만 앞으로도 중국에서 테슬라가 1위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샤오펑을 간단히 보실까요? 이제 더 이상 수준 낮은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테슬라와 같이 자율주행 기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능 등 테슬라 피처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 모델은 세단과 SUV 2개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이 P7 세단이고 지금 보시는 모델이 G3 SUV입니다. 샤오펑은 니콜라처럼 계획, 그림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양산, 판매 중인 전기차 회사입니다. 알리바바뿐 아니라 중국 정부의 지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또한 중국은 이미 CATL, BYD 등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 완성차 시장도 이미 거대하기 때문에 전기차 내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를 보실까요? 이 차량은 니오 ES6 모델인데 주행거리가 610km, 제로백이 4.7초입니다. 재원상 전기차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테슬라만의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니오의 또 다른 모델 ES8입니다. SUV 라인업이 이미 테슬라보다 많은 세계 라인업입니다. 또 다른 SUV EC6입니다. 니오는 전기차 최초로 전기 충전뿐 아니라 배터리 교체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스마트폰 배터리 교체하던 시절 생각나시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충전을 아무리 빨리 해도 30분은 걸리는데 배터리 교체는 주유 시간 정도인 5분 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내 엄청난 투자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지금의 지배력을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 테슬라가 중국에서 중장기적으로 애플 정도 점유율을 확보하고 1위는 중국 업체에 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중국 내수를 대부분 잡고 있지만 애플 매니아 시장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이 테슬라 매니아층은 일정 수준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가 상하이 공장은 향후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봅니다. 다음, 미국 내 경쟁입니다. GM 등 기존 자동차 회사와 경쟁도 있지만 니콜라 등 새로운 업체와 경쟁도 예상됩니다. 또한 9월 9일 루시드에서 루시드 에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가 루시드 에어 세단입니다. 루시드는 테슬라 출신 직원이 많습니다. 전략이 테슬라와 유사합니다. 먼저 고급 세단으로 시작합니다. 루시드 에어는 400마일 주행거리와
2.5초 제로백 재원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테슬라 모델 S보다 낮게 측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의 영역은 넓어지고 경쟁은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아시아,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내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 모델 3 다음으로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니로 등이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글로벌 배터리 회사인 LG화학, 삼성 SDI 등이 있고 자동차 생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빠른 대응을 하는 우리 국내 기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현대차의 전기차 시장에서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내부에서도 전기차 시대의 테슬라 다음 정도 위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 회사들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테슬라 경쟁 환경을 점검해 봤는데요. 중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지역에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배터리데이, 호재 노출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테슬라 배터리데이는 당초 올해 5월쯤 계획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이벤트라 내용에 대해 이미 언론, 테슬라 내부 정보 등으로 많이 노출된 내용의 이벤트입니다. 배터리데이 내용을 예상해 보실까요? 배터리데이 예상 내용으로는 긴 주행거리, 빠른 충전 속도, 배터리 수명, 배터리 가격, 배터리 신기술 등이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키워드 중 주행거리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 컨텐츠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주식 관점에서 배터리데이를 보시겠습니다.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 위 내용은 국내외 수많은 언론에서 이미 몇 개월간 회자되었고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된 점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22일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 전 시장에서는 이미 순이익 흑자 소문이 테슬라 내부 정보로부터 돌았고 그 기대감으로 실적 발표 전 주가는 이를 선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S&P 500 편입 기대감 또한 실적 발표 전부터 주가에 적극 반영되었고요. 실제 실적은 생각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내용 또한 좋았고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내용상 긍정적 요소가 많았지만 결국 주가는 1643달러에서 1374달러로 2주 이상 횡보, 하락했습니다. 지난 일이라 지금 쉽게 얘기하지만 투자자에게 2-3주간 16% 주가 하락은 심리적으로 챌린징한 구간입니다. 정리하면 2분기 실적 호재 이벤트는 실적 발표 전 주가가 미리 약 60% 상승하면서 선반영했고 발표 후 오히려 16% 하락했습니다. 배터리데이 기대감은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발표되어도 제 경험상 주가는 호재를 확인하고 단기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액면 분할은 펀더먼털, 즉 기업 가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지 개인 투자자들의 엔트리 가격이 낮아져 접근성이 좋아져 수급에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유통 물량이 증가해서 더 다양한 투자자가 참여하게 되고 단기 투기 물량도 많아질 것입니다. 투기성 매도 물량도 당연히 증가할 수 있고요. 과거 사례를 보실까요? 애플의 사례를 보시죠. 2014년 6월 9일 애플은 7:1 액면 분할을 시행했습니다. 액면 분할 발표 후 실제 액면 분할 일자까지 85달러에서 95달러 수준으로 약 12% 기대감이 선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액면 분할 후 주가는 하루 소폭 상승 후 횡보 또는 하락했습니다. 2주간 5% 정도 하락했네요. 테슬라는 8월 11일
액면 분할 발표 시점 주가가 1374달러였습니다. 액면 분할 시행일 주가는 2238달러로 액면 분할 기대감이 미리 63% 선반영되었습니다. 주가 급등이 액면 분할 기대감만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액면 분할 후 2주간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급등 피로감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9월 테슬라 조정 장세가 온다면 장기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 적립식 투자자에게 일정 주가 조정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주일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다수의 투자자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후행적으로 부정적 뉴스가 연이어 보도됩니다. 주가가 고평가되었다. 본격적 경쟁이 시작되었다. 테슬라 주가가 과연 합리적인가? 테슬라가 뭐가 그리 특별한가 등 숏셀러들에게 다시 용기가 생깁니다. 숏셀러들이 신박한 로직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조정 기간이 일주일이 아니라 2주, 한 달씩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계속 왜 우리가 테슬라에 장기 투자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투자 포인트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9월, 테슬라 주가는 액면 분할으로 새로운 가격을 맞이할 것이고 배터리데이, 주주총회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 출시 등 경쟁사 뉴스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도 딸바보 채널 여러분이 냉철하게 잘 대응하시기 기원합니다. 혹시 처음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제 테슬라 중장기 뷰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지난 6편까지 내용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발생 가능한 조정에 대해 미리 염두에 두고 대응하자는 차원입니다. 이상 테슬라 7편 급등 후 하락 퀘스천마크 리스크 점검편을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